거래량이 그간에 보지 못했던 거래량. 그렇죠. 보통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나오던 게 3천만 주가 나왔어요. 외국인들 지금 계속 사왔던 기간인데 더 많이 사버렸죠. 그리고 기관들도 합세하면서 투신과 연기금이 이렇게 강한 파동이 생겼는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차피 조금 겪어서 가야 될 과정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쏠렸던 것은 해소가 되면서 다른 쪽이 올라가고 또 메인 섹터는 쉬었다 또 가고 선순환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가운데 최근에 관심 있는 방산주와 관련된 얘기를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산도 정말 최근에 뭐 워낙 2차 전지로 그죠, 수급이 가갖고 맞아요. 방산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풍력 다 그냥 그죠. 그랬습니다. 관심 없다가 그죠. 네. 갑자기 또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로템 같은 경우는 무섭게 오르는데요. 맞아요. 방산과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변화 내지는 어떤 것들을 다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뭐 이제 방산에서는 항상 말씀 많이 드리는 종목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뭐 잠깐 이제 차트를 화면에서 보시고 넘어가시면은 네. 정말로 이제 차트 상에서 매수할 기회도 딱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4,000원 부근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런 탄력이. 저게 주식의 매력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네. 보유 기간의 상당 기간 뭐 90 몇 맞아요. 퍼센트는 네. 기다가 주가 상승은 한 뭐 7% 기간 짧은 기간에 네.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죠? 확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주식을 가급적이면 오래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런 파동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익을 결국에는 내가 오래 보유하더라도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오래 했는데 이런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은 보유한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별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고쳐 쓰지 말고 앞에 안 샀다가 그때 딱 사면 되잖아.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는 네네. 않죠. 일단 맨날 그 종목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로템 같은 경우도 오른 날 첫날 대량 거래시면서 빵 터진 날 엄청 올랐을 거예요. 한 네. 10% 올란다? 못 사요. 못 사죠.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예. 좀 아시는 분들이다라고 네. 하면 아마 4월 20일에 네. 이제 첫 장대 양봉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날 몇 프로 올랐어요? 그날 고가루는 16.7% 갔고요. 종가로. 종가루도 11.6%. 그렇죠. 근데 11% 올랐는데 아이고 살라는데 올라버렸네. 손 안 나간다니까요. 일반인 분들은 사기는 참 힘들었던 그러니까요. 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만약 이런 수급 동향이나 아는 기술적인 분들은 부분을 사죠. 아는 분들은 한다라고 사죠. 하시면은 네. 이제 거래량이 그간에 보지 못했던 거래량. 그렇죠. 보통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나오던 게 3천만 주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개인들 물량도 8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 지금 계속 사왔던 기간인데 더 많이 사버렸죠. 700억. 그리고 기관들도 합세하면서 투신과 연기금이 같이 쌍끌이 매수가 삼끌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삼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한 파동이 생겼는데 그 아니, 뒤로도 기관 외국인이 쌍끌인데 맞아요. 또 삼끌인 뭐예요? 기관 연기금? 외국인에서 조금 더 분류하면은 네, 네. 외국인과 제가 좋아하는 투신 그리고 연기금. 연기금까지 해서 삼끌이 매수. 삼끌이. 네, 전 삼끌이 매수. 그러니까 기관 주체에서도 이걸 시세를 강력하게 올리는 그렇죠. 주체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투신이라던가 네. 사모펀드 이런 쪽들이 들어오면은 그 수량이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많지 않더라도 각도가 이거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 70도 각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세를 냈다라는 부분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차근차근 전차라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수출 기대감들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거의 한 4만 원 부근이었어요. 이제 거의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파동들이 나오는 시기를 우리가 가져가려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직전 거래량이 아니면 터질 때 따라 들어가서 급격한 수익률을 먹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일반인 분들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방산은 지금 우리가 뭐 방산으로만 봐야 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네. 이게 우주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산 쪽에서 캐시카우가 그동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선진국은 솔직히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러우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쪽에서 폴란드라던가
이런 쪽에 유럽의 수출을 토대로 네. 해서 우리 K 그렇죠. 방산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쪽들까지도 지금 항공반상 CEO와 협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런 방산이라던가 에너지, 원자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오가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방산이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미국이라는 큰 시장 이쪽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생겨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 글로벌 방산의 규모가 얼마냐 하면 올해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규모가 한 780조 원을 상회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방산 규모가 음. 500조 원입니다. 음.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한국항공우주라는 그 업체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전일에도 시간외에서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FA50이라는 그 경공격기. 경공격기에 예. 대해서 이제 수출 미국으로도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이 지금 육군이라던가 해군 쪽에서 지금 노후된 전투기들을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합치면은 거의 이제 500대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 대수 자체가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방산 시장에서 미국이라는 막대한 나라에 우리가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또 쌓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그 프리미엄과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미국에.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보면 이제 이 방위산업 시장 자체는 이제 캐파나 규모가 이제 얼마나 커지고 네. 지역적으로는 이제 어느 쪽에 수요가 좀 많은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폴란드 쪽 가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무시할 수 있는 양은 아닌데 여기에서 일단 가장 큰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미 작년부터 해서 유럽 쪽에 폴란드 위주로 수주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상이 올라가서 그동안에 동남아라던가 아시아 국가들 위주로 무기를 수출하던 한국이 이제는 유럽, 나토 이런 쪽들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지금 주가들이 레벨업이 돼가면서 현대로템과 같은 급등주의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봤을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쪽에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네.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대한 수주가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네. FA50이라던가 천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과연 지금 미국이 우리의 무기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러우 사태가 안타깝게도 이제 터졌죠. 그걸로 인해서 촉발된 부분들 지금 화면을 제가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런 쪽들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제 2014년에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일이죠. 2014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우크라이나 밑쪽에 있는 크림반도를 이제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보면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벨라루스라는 지역이 위쪽에 있는데 여기 이제 러시아 쪽에 네, 이건 사실상 러시아 지역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기 예. 때문에 여기 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폴란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것을 보고 가장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 폴란드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밀린다면 그 옆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뭐 맞아요. 그죠? 다 네. 붙어 있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은 폴란드가 가장 걱정이 되는 상태에서 무기들을 또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안 보내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안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약한 나라가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핵무기를 핵도 보유하면서 있었죠. 네. 병력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핵 그런데 내놓으면 그 우리가 네. 너희 안보 보장해줄게 이러면서 맞아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 네. 핵을 내려놓게 만든 거잖아요. 아무래도 박사님이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지니까 그죠? 네. 예, 참 국제사회가 참 냉혹해요, 그죠? 맞아요. 그 당시에 잠깐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미국이라던가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합의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 핵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있으면 저렇게 못 네, 치죠. 네. 서방 쪽에서 네.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를 합해서 지금 미국과 영국이 같이 합의를 하면서 너네 핵 포기해주면 나중에 침략 당할 때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그러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을 다 포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군 병력도 굉장히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요. 그런데 향후에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침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이런 데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를 그러게요.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없는 병력으로 지금 나가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 왜냐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우크라이나 바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접경 지역이 뚫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국가들도 이런 러시아의 침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폴란드가 가장 먼저 이제 유력하게 자국에 있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준 거예요. 지원을.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다 러시아 연방 쪽에서 있던 국가 기반이기 때문에 무기들이 노후화되고 러시아의 옛날 구제 소련 이런 무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배치를 해서 이거 작동을 해보면 작동이 안 되는 무기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우크라이나로 이런 무기들 다 보내고 우리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신무기 체계를 갖춰보자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무기의 발주로 이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무기 강국들이 몇 국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던가 독일, 뭐 미국 이런 쪽들이 있는데 그런 쪽들에다가 우리 신무기 체계 좀 발주 좀 하려고 하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기한이 긴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지원해준 무기들 때문에 이 빈 곳간을 자체적으로 채우는 데만 해도 3에서 5년이 걸릴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로 해줄 이런 수주들을 줄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찾다 보니까 코리아가 찾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국방 강국이야. 맞아요. 기술력이 꼭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만 네. 그건 아니지만 애국자로서는 이제 네. 하고 싶은데 네. 솔직히 객관적인 팩트를 따져보면은 그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성비가 좋다. 네. 가성비 부분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납기 부분이 지금은 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당장 우리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침략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거고요.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이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공격이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요. 네. 예. 왜냐하면 라스푸티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푸틴 옆에서 네네. 저기 부추기는 사람. 맞아요. 그게 말고? 아니고 그게 날씨의 어떤 지형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역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용어가 어렵기는 해요. 날씨가 조금 풀리거나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봄이라던가 가을 이런 때에 발생하는 토양 자체가 약간 이제 진흙으로 변해요. 근데 그 진흙의 정도가 어떤 정도느냐? 일반 뭐 마차라던가 포병 이런 것들이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 옛날에 머드 장군이라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진흙탕 돼서 이제 탱크 맞아요. 놓고. 근데 침공하더라고. 그때 침공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못할 거라서 그때.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네. 지금 1812년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략을 들어갈 때도 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들어가서 거고요. 추위 때문에 또 고생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1941년에도 아돌프 히틀러가 러시아 공세에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라스푸치타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4월이 네. 그때가 적기고 더 지나면 네. 안 된다는 건가? 네, 그때가 네. 이제 가장 심한 지역이기 네. 그
개월이기 때문에 그때를 지나면 계절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이제 5월로 들어가서 조금 지나면은 네. 주춤했던 서로 간의 공격 양상이 또 한 번 격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휴전을 하더라도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금방 끝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밀어놓다가 또 중국에서 우리 올림픽이니까 조금만 더 밀어줄래? 이런 부탁을 또 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감안해도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쯤이야. 2주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더 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적인 날씨 현상들이 더 빨리 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공략에 애를 먹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전쟁의 장기화로 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가장 이러한 지형에서도 적합하게 러시아가 전략을 변경했던 게 바로 이런 전차 같은 것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형에서 전차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전차에 대해서 이제 발주가 폴란드나 이런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됐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방산주를 주목해야 되는 여러 그 방위산업의 산업 업황 그다음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그 아조프의 약간 크림반도의 역사적이죠.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찾기 힘들어요. 역사를 투자를 하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계략적인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이제 이어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 것인지를 네. 종목으로 탑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